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 바로 DSGE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오는 분들 많죠? 동태적, 확률적, 일반균형,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고요. 근데 여러분, 걱정 딱 붙들어 매세요. 오늘 제가 이 복잡해 보이는 모형이 사실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재밌는 친구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DSG를 어떻게 정복해 나갈지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쓱 훑어볼게요. 먼저 DSG, 너 대체 정체가 뭐냐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모형을 움직이는 주인공들은 누구인지 만나볼 겁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수학 공식들 제가 아주 쉽게 쪼개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모형을 어디에 써먹는지 그 활용법과 한계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DSG, 대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심시티 같은 시뮬레이션 게임 해보셨어요? DSG는요, 딱 그거의 경제학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거시경제 시뮬레이션 게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갑자기 금리를 확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또는 저 멀리서 유가가 폭등하면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만약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컴퓨터로 돌려보고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아주 똑똑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식 명칭은 동태적, 확률적, 일반균형이에요. 말이 참 어렵죠? 근데 이 모형의 진짜 핵심,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바로 미시적 기초에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대한 국가 경제를 설명하는데 그 시작점을 정부나 큰 지표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여러분이나 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작은 기업들의 선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주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어떻게 나라 전체의 경제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그걸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어려운 이름 안에 DSG가 하는 일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 하나씩 해부해 봅시다. 첫째, 다이나믹, 동태적이라는 건데요. 이건 경제를 사진처럼 딱 멈춰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계속 움직이는 영상처럼 본다는 뜻이에요. 둘째, 스토캐스틱, 확률적. 이건 우리 인생처럼 경제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빵빵 터지잖아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충격들을 모형에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general equilibrium, 일반균형. 이건 경제에 있는 모든 시장들이 다 서로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딱 맞아들어지는 어떤 균형 상태를 찾아간다는 개념이에요. 어때요? 이름만 풀어봐도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우리가 만들 이 시뮬레이션 게임에 어떤 캐릭터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듯이 DSG 모형에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명의 플레이어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가게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즉, 효용극대화를 추구하죠. 두 번째 주인공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명확하죠? 바로 이윤극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의 경계를 조율하는 심판 같은 존재,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입니다. 이 세 주인공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DSG 모형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대망의 수학 파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겁먹지 마세요. 이 수식들 겉보기엔 외계어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경제 원리를 그냥 수학이라는 언어로 옮겨 적은 것뿐이에요. 제가 통역사가 되어서 하나씩 다 풀어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아셨죠? 자, 첫 번째 수식. 가계의 목표예요. 이거 해석하면 진짜 간단해요. 나는 평생에 걸쳐서 일은 좀 덜하고 소비는 맘껏 하면서 최대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의 꿈 아니겠어요? 여기서 C가 소비, L이 노동이에요. 소비가 주는 기쁨에서 노동이 주는 힘듦을 뺀 순수한 행복을 평생에 걸쳐서 가장 크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수식에 들어간 기호들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C는 소비, L은 노동. 쉽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요 베타입니다. 할인인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미래의 행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100만 원 받을래요? 1년 뒤에 100만 원 받을래요? 대부분 지금 받겠다고 하죠. 바로 그 미래 가치를 좀 깎아서 생각하는 마음을 숫자로 표현한 게 바로 베타입니다. 다음은 가계의 예산 제약식. 이건 더 쉬워요. 그냥 여러분 용돈기 입장이에요. 왼쪽은 내가 쓴 돈,
즉 소비하고 저축한 거고요. 오른쪽은 내가 번 돈, 즉 월급이란 이자 같은 거죠. 당연히 번 돈 안에서 써야 하잖아요. 수입 이꼴 지출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원리를 수식으로 쓴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인 기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수식, 경제학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콥 더글라스 하실 거예요. 이걸 요리 레시피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기술이라는 조리법을 가지고 자본이라는 기계랑 노동이라는 사람을 넣어서 총생산이라는 최종 요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표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Y는 총생산량, A는 기술 수준, K는 공장이나 기계 같은 자본, L은 투입된 노동력. 이렇게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제학자들은 아주 깔끔한 수학 모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를 볼게요. 경제가 균형을 이루려면 아주 간단한 원칙이 지켜져야 해요.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것, Y는 누군가가 사서 쓰거나 C, 소비, 아니면 미래를 위해 남겨두어야 I, 투자합니다. 즉, 총 공급 이꼴 총 수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소득 3년등가의 법칙에서 봤던 바로 그 식이죠. 드디어 마지막 수식입니다. 테일러 준칙. 이건 세 번째 주인공인 중앙은행의 행동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을 쓱 훑어보고 지금은 금리를 이 정도로 해야겠군 하고 결정할 때 따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겁니다. 와, 이거 보면 머리 아프죠? 근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이랑 경제 성장률 이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오르거나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좀 식혀주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서 부양해준다는 아주 상식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머리 아프게 수식 보면서 모형을 다 조립했어요. 그럼 이제 이 정교하게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이 DSG 모형이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활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DSG 모형의 가장 큰 쓰임새는 바로 제가 처음에 말했던 시뮬레이션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기술혁신이 일어나면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돌려보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전에 모형 안에서 안전하게 실험을 해보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획기적인 기술이 발전했다고 쳐봅시다. 이걸 모형에 입력하면 어떨까요? 먼저 기술이 좋아지니까 생산이 더 효율적으로 되겠죠? 그럼 당연히 총생산이 늘고 회사들은 돈을 더 잘 버니까 월급도 올려줄 거예요. 그럼 월급이 오른 우리들은 신나서 소비를 더 늘리겠죠? 이렇게 경제 전체에 좋은 바람이 부는 선순환이 일어날 거라고 모형이 예측해 주는 겁니다. 정책 실험도 가능해요. 요즘처럼 물가가 너무 높아서 걱정일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겠다고 결정했다고 해봅시다.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면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이자가 비싸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랑 투자가 줄어들고 과열됐던 경제가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모형이 보여주는 거죠. 물론 DSG가 만능은 아닙니다. 이건 미래를 100% 맞추는 수정구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모형일 뿐이거든요. 현실 세계는 이 모형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또 모든 사람이 항상 컴퓨터처럼 완벽하게 이성적으로만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한계점들을 분명히 알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휴, 오늘 정말 머리 아픈 내용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알아요. 경제학, 특히 이런 모형 파트는 진짜 만만치 않죠.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만큼 이걸 정복했을 때 성취감은 정말 크거든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응원할게요. 혹시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이 부분은 다시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있거나 공부하다가 추가로 궁금한 게 생기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바로 놀러오세요. 거기 오시면 능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이랑 저 경제학 짱박사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 이대로 식히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같이 즐겁게 공부해봐요. 모두들 화이팅!